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저는 지금 해방촌에 있는 자택에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좀 괜찮죠, 이제? 그렇게까지 안 더운 것 같아요. 정말 더워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진짜 근원적인 고민을 하면서 지냈거든요. 제가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는 또 산책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원이가 있는데 정원이가 실외배변만 하니까 항상 하루에 길게 2번, 그리고 자기 전에 짧게 1번 이렇게 산책을 갔다 오는데, 산책을 그냥 나가기만 해도 내 몸에서 이런 냄새가 난다는 걸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나가자마자 바로 너무 더워서 아무리 뭐 덜 움직이거나 하더라도 선택지가 별로 없고 항상 땀이 너무 많이 절여져 있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강제로 이제 샤워도 하루에 3번씩 하게 돼서 그것만으로도 좀 뭐랄까 지구에 미안해지는. 그리고 요즘은 지구야 미안해 이런 말 잘 안 쓴다면서요? 지구한테 미안할 일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본인들이 이제 직접 다 엿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미친 듯이 더워지는 날씨라든가 우리가 겪고 있는 이상한 그런 기후변화가 저희한테 직접 오는 영향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구야 미안해 이런 말도 이제 더 이상 안 쓴다고 하는데 정말 그 샤워를 3번 하는 것도 이미 약간 죄책감이 있는데, 심지어 샤워할 때마다 막 속옷도 갈아입고 이래서 저는 이번 여름엔 특히, 작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번 여름에는 아예 산책 티셔츠가 있었거든요. 산책할 때만 입는 티셔츠가 있어서 이거를 산책할 때마다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때마다 계속 샤워를 할 때 항상 갈아입다 보면 하루에 티셔츠를 3장씩 쓰게 되는데, 이게 정말 할 짓도 아니고, 그리고 티셔츠 3장에 속옷 그 3세트를 계속해서 세탁을 하는 것도 정말 너무 할 짓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어차피 산책할 때는 다른 사람을 뭐 만나거나, 뭐 요즘은 산책 중에 중간에 카페 들어가고 이런 것도 안 하니까 그냥 나를 견디자 그냥 냄새나는 나를 견디자 이런 생각으로. 부모님 집에 있으면은 엘리베이터라도 타는데 저희 동네에서는 엘리베이터 타는 일도 별로 없거든요. 그 야외 엘리베이터 잠깐 탈 때는 있지만, 그래서 뭐 이거 그냥 내가 냄새나는 나를 견디자 이런 생각으로 산책 티셔츠를 1개씩 이제 구비해 놓고 하루에는 요거 하나만 쓰자 양심적으로 그렇게 해서 산책티 제도를 두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산책을 하고 와가지고 그 옷을 그대로 이제 옷걸이에 잘 걸어가지고 에어컨 살랑살랑 바람이 통하는 데다가 그냥 옷을 걸어놓고, 그냥 집에서는 이제 샤워를 했으니까 집에서 입는 홈웨어는 갈아입는데 산책 티셔츠는 그냥 있던 거를 입는 식으로 해서 홈웨어는 그래도 샤워하고 나서 곧바로 집에서만 입으니까 뭐 길게는 이틀씩도 입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산책티는 무조건 하나만 입자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지냈는데, 드디어 어제? 뭐 오늘 정도부터는 그래도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땀에 절여지지 않는, 산책을 해도 절여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서울 용산구를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덜 더워져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이어서 뭐 먹는 맥주 양도 좀 줄었고요. 그 더위 때문에 또 더 먹어제끼는 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슬프게도 저희 동네 CU에 무슨 일인지 서머스비가 빠졌어요. 저의 여름 필수품인데 서머스비가 빠지고, 그리고 비욘세의 예전부터 좀 오랫동안 함께 해줬던 클럽 제로소다가 다행히 저희 집 앞 편의점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맥주 아니면 클럽 제로소다 2개를 번갈아 가면서 먹고 있습니다. 따옴 수박맛도 참 많이 먹었네요. 따옴 수박맛도 많이 먹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따옴은 그래도 딸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따옴이라는 그 아이스크림 얘기를 하는 건데, 예전에 친한 선배님이 저희 집에 한 3차 정도 오시면서 따옴 딸기 맛을 먹으면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 먹기 시작했는데, 수박 맛이 나와가지고 또 맛있게 먹고 있고요. 약간 여름 느낌으로 좀 딸기 맛에 비하면 평양냉면 같은
물론 달긴 단데 조금 더 담백한 느낌의 맛이 있어 가지고 많이 먹고 있는데 여러분은 여름에 뭐 드시면서 버티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까지 미친 듯이 덥지는 않아서 특히 어제 그저께는 정말 날씨가 좀 괜찮았던 것 같고 오늘은 살짝 다시 덥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전처럼 불볕더위는 아니어서 진짜 조상님들 대단하다. 이게 진짜 처섬해지기라는 게 올해는 없을 거라더니 근데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더워서 너무 고생하면서 지냈던 청취자분들 조금이라도 좀 더 편해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오늘 게스트분도 있었고 녹음이 예정된 게 있었고 그리고 녹음을 하려고 만났는데 녹음을 못하게 되어서 펑크가 났어요. 하지만 계획된 녹음이 펑크됐다고 해서 이게 펑크냐? 아니다. 내가 녹음을 하면 펑크는 안 나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어제 녹음이 예정돼 있어서 녹음 때문에 한번 어제였나 그저께였나 한번 녹음 세팅을 다 하고 장비를 가지고 만났다가 지금은 그냥 제가 따로 혼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뭐를 하려고 그랬냐면 제가 진도믹스 인식 개선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 하나 영상 만드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방송작가 유니온에서 하는 비정규직 프리랜서 방송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 형식이었는데 공익적인 거를 주제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뭐를 할까 하다가 그 같은 날 지원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날 진돗개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 거를 가지고 유튜브에서 왜 입마개를 안 하냐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한바탕 좀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하필이면 그 공모를 그 전날 봤나? 그 같은 날 봤나? 하여튼 봐가지고 이런 게 올라와 있다면 나도 만들어야지. 요런 걸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같이 뜻이 맞는 비욘세의 오프닝 영상도 만들어주시고 했었던 그 감독님이랑 같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분이 닉네임을 나중에 출연할 때 어떻게 정할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이랑 같이 둘이서 작업을 해서 진도믹스 인식 개선과 관련된 영상을 제작을 끝냈어요. 근데 그게 어쨌든 유튜브에 나중에 공개가 될 건데 저는 이번 주에 공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모전 영상은 제출을 이제 다 끝낸 상태여서 이런 거를 하느라 그동안 뭐 부산이랑 서울이랑 오가면서 작업들을 했다. 그리고 비욘세로 알게 된 인연들이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좀 그런 얘기도 하면서 많은 분들 봐주시면 좋겠다 하고 비하인드를 풀려고 만났는데 만나서 녹음을 하려고 이제 장비 세팅 다 하고 이제 스페인 책방에서 장비랑 도와주셔가지고 스페인 책방에서 촬영도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가서 녹음을 하려고 하는데 진짜 녹음 시작하기 직전에 녹음 시작 전에 저희가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떡튀순 시켜놓고 막 수다를 떨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주최 측에서. 그래서 전화 와서 무슨 일이시냐 했더니 뭐 여러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결과만 말씀드리면 공개될 시점이 아직 미정이다. 이번 주에 바로 나갈 게 아니라 조금 그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일정 변동을 하시는 이유도 저도 이제 납득 가능한 이유들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됐구나 싶어서 왠지 그대로 녹음을 하면은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영상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때쯤에는 조금 시간이 지난 시기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영상이 공개될 때쯤에 얘기를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공모전이기도 하니까 나중에 뭐 투표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뭐를 기준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정보가 조금이라도 더 있을 때 그거를 가지고 그 시점에 맞는 얘기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녹음 시작하기 한 10분 전에 연락을 받아서 다행이기는 또 다행인 게 만약에 모르고 그냥 녹음을 해서 그냥 내버렸으면은 그때 비욘세님 얘기하셨던 영상 언제 나와요? 할 때 제가 막 언제 나갈지 몰라요. 막 이럴 수도 있고 그게 너무 텀이 벌어지면은 또 힘 빠지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다행히 그 전에 안내를 주셔가지고 문제 없이 저 혼자만의 문제인 거죠, 사실. 나는 비욘세 이번 주에 이걸 하려고 했는데 망했네? 라는 거는 저 혼자만의 사정이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은 되고 있고요. 오늘은 그래서 그동안에 못했던 얘기들 같은 것도 좀 나누고 느긋하게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다음 주가 혼방 주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잠 잘 자는 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하려고 사연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보다
그게 이제 늦어지는 바람에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 잠 못 자는 여러분들 사연을 이제 9월 9일까지 연장해서 받겠습니다. 잠 못 자는 분들한테 사연을 받는 게 아니죠. 잠 못 잤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래도 원하는 날은 잠을 잘 수 있게 됐다 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잠을 좀 잘 잘 수 있느냐. 너무 설치지 않고 잠자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이 잠이 든 상태에서 쭉 자는 것도 중요하고 잠에 드는 말 그대로 그 입면이라고 그러죠. 입면에 드는 것이 어떤 노하우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원래는 9월 6일 금요일까지였다가 9월 9일까지 보내주시면 제가 요거는 요리조리 잘 챙겨가지고 만약에 제가 시간이 여러모로 남는다면 게스트분이랑 시간이 맞으면 한번 모셔보고 아니면은 또 따로 녹음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아마 뭐 이변이 없으면 또 혼방을 하게 될 텐데 그 뒤에 나올 분들이 좀 많이 기다리셨을 그리고 기다리지 않았더라도 그동안의 서사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분이 나오시게 됐어요 하면 여러분들 너무 반가워하실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도 지금 너무너무 설레고요. 그리고 뭐 영화 소개라든가 뭐 책 소개라든가 이런 것들도 기다리고 있어서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사실 저도 너무 바쁜 시기이기도 하고 그랬어서 뭐 이 뒤라고 또 안 바쁠 것이냐 이런 생각 없지 않지만은 그래도 쉬어가는 느낌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항상 편안하게 들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요즘처럼 그냥 바쁘고 할 때는 조금 그런 마음에 기대서 숨 돌리고 녹음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다음 주에는 뭐를 할까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해보자 이렇게 되기도 해가지고 여러분 덕분에 약간 더 느긋하게 지금은 녹음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근황을 얘기하자면은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그 진도믹스 강아지 콘텐츠를 만드느라 부산을 2번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갈 때마다 어찌나 비가 오는지 좀 고생하기는 했지만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드리겠지만 성공적으로 큰 문제 없이 촬영이 잘 끝나가지고 너무너무 다행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일정이 조금 바빠지고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부산 촬영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저희 소냐님 댁에서 제가 출퇴근을 하거든요. 부모님한테 맡기고 제가 어디 가서 따로 숙박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지방이 아닌 이상이야 잘 없어서 저랑 이제 정원이랑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좀 많은 시간을 소녀님 집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보냈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정원이가 저희 임시보호하던 당시까지만 해도 막 저희 엄마랑 눈도 못 마주쳐가지고 엄마가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여기 좀 봐라 왜 눈을 못 마주치냐 해서 눈 마주치는 거 가르쳐 주려고 닭가슴살이었나? 이렇게 들고 눈을 마주치면 뭐 옳지 하면서 간식 주고 이런 걸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 엄마 아빠 침대를 침투해서 거기 올라가서 자꾸 자가지고 너무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아빠가 퇴근을 안 하셨는데 아빠 침대 위에 올라가 있다가 계속 이제 거기 있는 바람에 이제 아빠가 바닥에서 자다가 좀 이제 뭐 허리도 아프고 해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정원이가 비키지 않아가지고 계속 땅바닥에서 잤다. 그래서 안방 침대를 자꾸 사수하고 있다. 제가 방에 있어도 제 방으로 오지 않고 거실에서 자거나 이제 안방에서 자거나 하면서 정말 공식적인 저희 그 언님네 집과 소냐님네 집 모두를 통틀어서 공식적인 막둥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원이는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저도 엄마 아빠 집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그런 항상 국이 있는 삶 이런 게 너무 좋고 그리고 국이 없더라도 집에 항상 여러 가지 반찬이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그런 게 너무 신이 나서 편하게 좀 잘 지내다가 지금은 이제 해방촌으로 왔고요. 처음에는 이제 엄마네 집에 있으면 소냐님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저희 집에 있을 때보다는 항상 냉장고에 반찬이 있고 그리고 그 반찬도 막 되게 막 신선하고 왜 1인 가구는 반찬 이거 맛있겠다 해서 사놨다가 막 안 먹으면 상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저희 소냐님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하면 바로바로 버리고 그리고 상하는 일이 좀 잘 없고 많은 사람들이 먹으니까 그래서 편하기는 편한데 그냥 제가 너무 저여서 그냥 불편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밥을 먹을 때도 너무 바쁘고 이러면은 이제 늦게 들어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반찬 같은 걸 꺼내 놓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중에서 너무 바쁠 때는 반찬을 여러 개 먹는 게 너무
그것도 일이어가지고 한두 개만 꺼내가지고 빨리 효율적으로 밥을 먹고 이제 치우는데, 소냐님은 그래도 반찬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웬만하면 골고루 먹어줬으면 좋겠고 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드는 에너지가 은근히 있구나. 근데 그렇다고 제가 집에서 먹는 것처럼 막 반찬 한 가지만 놓고 먹고 막 이러면은 이제 저희 소냐님이 쟤는 저렇게 사나 보다. 쟤 저거 어떡하냐 라고 생각을 하실까 봐 나름대로 잘 챙겨 먹으려고는 하는데, 약간 이 식사를 대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저는 그냥 한 끼를 때우면 된다는 생각이고, 바깥에서 뭐 팀에서 같이 먹는 식사 같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필연적으로 현대인은 저는 약간 영양과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소냐님은 그래도 집에서 먹는 밥을 좀 골고루 잘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걸로 서로 좀 미안해하는 면이 있고, 얼마 전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한 뭐 9시 반? 뭐 이렇게 퇴근을 했는데, 그때 소냐님이 밥 먹었냐? 그래서 밥을 안 먹었어가지고 안 먹었다. 그랬더니 소냐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안 먹었으면은 엄마한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왜 퇴근할 때 얘기를 안 하냐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뭐 너무 번거로워 하시는 거야. 근데 저는 사실 원래 집에서 혼자 챙겨서 혼자 먹었기 때문에 약간 집에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 밥을 차려놓으라고 하는 게 안 익숙한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집에 뭐 반찬 다 했고 내가 혼자 차려서 먹는 게 5분 뭐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거를 굳이 뭔가 전화를 해서 지시한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그냥 늦게 왔으면 늦게 밥을 있는 거를 먹으면 되고, 그리고 밥을 차려달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더 이상 저는 뭐 차려주면 너무 고맙지만 시간을 맞춰서 먹을 수는 있지만 내가 집에 없는데도 내가 몇 시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래서 그랬던 건데, 그게 또 소녀님 입장에선 좀 안타깝고 그랬나 봐요. 얘가 밥도 못 먹고 그 시간에 다니면 오자마자 먹을 수 있게 엄마한테 말을 좀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거를 다음부터는 얘기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마 못하지 않을까? 앞으로도 굳이 뭐 나 지금 몇 시에 들어가니까 밥 해줘라고 하면 이걸 제가 집에 가서 혼자 차려 먹으면은 그냥 뭐 있는 밥에다가 반찬 한두 가지 정도를 놔두면 되는데, 분명히 제가 전화해서 나 뭐 한 20분 정도면 도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또 막 늘어놓고 막 반찬 여러 개 늘어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먹을 거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 보니 앞으로도 굳이 뭐 얘기 안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최근에 이제 정원이 때문에 같이 소녀님네 집에서 오가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옛날에도 제가 사회 초년생 때는 소녀님 집에서 다녔단 말이에요. 방송작가 막내 초기까지만 해도 그렇게 다녔었어서 그때는 그게 그렇게 뭐 크게 다른 거라는 걸 못 느꼈는데, 지금은 그게 좀 다 새삼스러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같이 사는구나 하는 느낌이 좀 들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원래 그냥 소녀님 집에 있었어도 되는데 뭐 크게 불편하고 할 것도 없는데 그래도 여기를 들어와야겠다. 특히 일할 때 계속 소녀님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약간 예전에도 느꼈는데 비욘세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저희는 일이 많고, 물론 저보다 항상 뭐 제 후배들이나 동료들이 당연히 일이 훨씬 많지만 그래도 신경 쓸 게 많고 일이 되게 많은데, 그게 그냥 다 이러고 살잖아요. 다들 바쁘잖아요. 심지어 프리랜서만 바쁜 것도 아니고 방송 작가만 바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근데 이게 소냐님 집에 있으면 제가 막 아침에 출근할 때도 노트북 하고 있었는데 갔다 와서도 뭐 노트북으로 뭘 보고 있거나 아니면 막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있거나 정신이 없어 보이거나 그러면은 그거를 되게 이렇게 안타까워한단 말이에요. 보면서 아유 뭐 아직도 안 자냐, 뭐 아니면 아유 뭐 아직도 뭐 챙기느라 정신이 없냐,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게 듣기 싫은 건 아닌데 그거는 그냥 따뜻하게 해주는 말인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더 서러워. 서럽고 더 힘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별로 힘들지 않거든요. 그냥 뭐 정신없을 때 정신없고 뭐 일이 그래도 많은 건 좋은 거고 그냥 이런 스탠스인데, 그거를 자꾸 이제 옆에서 막 아이고 뭐 요즘에 정신이 없네, 뭐 밥이나 잘 챙겨 먹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지금 되게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비욘세도 마찬가지고, 비욘세 편집할 때도 뒤에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아유 엄청 오래 걸리네 막 이러시는데 사실 저는 집에서 어느 정도 편집을 해놓고 와서
두세 시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는 편집일 때도 있는데 어쨌든 뭔가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소냐 님도 그렇고 저희 아빠도 그렇고 사무실에서 일을 하거나 밖에서 일을 해서 재택으로 일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집은 뭔가 휴식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뭔가 일을 하고 놀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있는 거를 보면 그게 되게 마음이 쓰이시는 것 같아요. 필연적으로. 근데 저는 사실 회의는 짧게 하고 대부분의 일은 집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안 보이는 데서. 그래서 이게 원래 그냥 되게 당연한 일이고 지금 저희 집 구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집도 그냥 거실 한켠 벽이 아예 작업실로 돼 있거든요. 해야 되는 일 막 벽에 종이 미친 듯이 붙어 있고 뭐 모니터 두 개에 아예 한쪽을 작업실 공간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당연한 일인데 아무래도 그런 광경을 별로 볼 일이 없으시다 보니 좀 더 그거를 가슴 아파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거기 내가 계속 있다가는 너무 내 하는 일을 괜히 서러워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리고 정원이 산책시켜 주는 것도 사실 저녁 산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시에서 한 8시 반 사이에 항상 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바깥에서 일을 하다가 뭐 한 6시 반쯤 도착하겠다, 뭐 7시 반쯤 도착하겠다 싶으면은 그냥 그거를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와서 산책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소냐님이 이렇게 보다가 6시, 뭐 6시 반 이때쯤에 한번 카톡이 와. 그래서 정원이 산책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는데 제가 뭐 회의 중이어서 못 받거나 그러면은 나중에 다시 연락이 와서 산책 갔다 왔다 이러면서 사진이 올라와.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한 30분이면 집에 가는데 그럼 제가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것도 되게 뭔가 나 때문에 가족이 다 같이 일하는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최근에 이거를 이제 다른 분들이랑 얘기를 막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누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불편해. 누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나랑은 안 맞아.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 소냐님네 집을 오가면서 느낀 거는 그냥 우리 집이니까 나 혼자 사는 내 집이 내 집이니까 내 집과 내 룰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그냥 막연한 직감 같은 걸 이번에 좀 느꼈어요. 이거는 누가 누구를 불편하게 한다거나 안 맞는 거랑은 진짜 다르구나. 지금 오히려 집에 있을 때 업무 효율도 당연히 훨씬 높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훨씬 더 안정되는 것 같아요. 몸은 편한데 소냐님네 집에 있으면 이제 좀 친척집 같은 느낌? 정말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친정 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결국은 집에 돌아와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소냐님 집에서 되게 즐겁게 잘 지내고 그러고 왔습니다. 근데 또 이제 바쁠 때의 다른 점은 맨날 뭐 챙겨줄까? 뭐 갖다 줄까? 하면은 됐어 상관없어 막 이러는데 이번에는 특히 이제 소냐님이 아유 너 뭐 며칠 더 있을 줄 알고 미역국을 한 솥을 끓여놨는데 저 미역국 좀 가져갈래? 네. 국이랑 이런 거 바리바리 막 다 싸들고 와가지고 옛날엔 아니야 뭐 그런 거 다 나도 있어 내가 해 먹어도 돼 막 이랬는데 한창 바쁠 때고 막 이럴 때는 또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냉장고에 국이 있다는 것이 지금 새장천지 너무너무 든든한 상태로 집에 잘 와 있습니다. 집에 와서 이제 오늘 녹음도 해야 되고 좀 이따가 요거 편집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사실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막 많지 않은 날인데 이상하게 또 이럴 때는 하고 싶은 게 막 생기잖아요. 안 해도 되는데 꼭 지금 안 해도 되는 뭐 예를 들면 뭐 정원이 목욕시키는 것도 사실 오늘 해야지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만약에 녹음이 없다면 원래 오늘 하려고 했지만 내일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갑자기 녹음을 할 일도 남아 있는데 굳이 목욕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집도 지금 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집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럼 보통 그냥 집 청소나 하고 녹음할 거 하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뭐 목욕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약간 아니다. 집이 지금 꼬라지가 이 모양이니까 한번 차라리 정원이 목욕도 한번 하고 뒤집어 엎어야 돼. 이런 생각으로 오후 6시에 이렇게 녹음할 이유가 없는데 사실 오전 11시부터
뭐 시간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미루다가 이제 와서 녹음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보통 정원이 목욕을 시킬 때 정원이가 털이 진짜 많이 빠져요. 털이 레전드로 많이 빠져요. 정원이는 그런 털갈이 시즌 이런 거 없이 사계절 내내 털갈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거는 털이 있는 동물을 데리고 와서 살겠다고 마음먹은 입장에서는 그냥 뭐 많이 빠지든 적게 빠지는 뭐 빠지는 거는 당연한 일이라 그런 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한번 목욕을 하면 이제 욕실 바닥 막 샤워하는 그 바닥 전체가 이제 털 파티가 한 번 나고, 그리고 어쨌든 목욕을 한 번 하고 나면은 이게 정원이가 그냥 이렇게 뽀송뽀송하고 돌아다닐 때 이렇게 정원이 정수리 냄새 맡을 때 꼬순내나 이렇게 하는 거랑, 강아지가 약간 따뜻한 물에 목욕하고 나서 욕실 전체에 풍기는 냄새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결국은 목욕을 한 번 하면 화장실 대청소는 무조건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목욕을 하고 나서 드라이로 말리면 또 안 그래도 털이 많이 빠지는데, 드라이기를 갖다 대고 한바탕 이제 그걸 파티를 하면 이제 집 전체가 또 이제 털잔치가 한번 난단 말이에요. 아무리 창문을 열어놓고 하거나 해도 이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보통 정원이 목욕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 정원이 목욕을 하고 털을 드라이를 말리고 그 다음에 다시 욕실로 들어가서 남아있는 털 정리를 하고 욕실 세제를 바닥에다 다 살포를 해서 욕실 솔로 이제 바닥 청소랑 막 곰팡이 제거제랑 겸사겸사 이제 오랜만에 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싹 다 발라놓고 다시 문 닫고 나와서 집을 그 청소기를 한바탕 밀어요. 한바탕 밀고 환기도 전부 다 하고 앞창문 옆창문 다 열고 이제 환기를 해서 화장실 제외한 집 대청소를 한번 싹 하고 다시 문을 열고 아까 그 약간 불려놨던 욕실 세제를 불려놨다고 다시 박박박 닦아가지고 욕실 대청소를 하고 나면, 그럼 이제 제가 땀범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욕실에서 제가 샤워를 다시 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머리 말리고 뭐 땀에 너무 쩔어 있고 이러니까는 세탁기에 집어넣어서 세탁기를 이제 돌리고, 그러고 나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면은 세탁기가 다 돌아가면 빨래를 넣는 것까지가 이제 한 세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정원이 목욕 날이다 그러면은 그날은 그냥 하루가 날아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하필 이렇게 지금 녹음을 못 해가지고 지금 빨리 녹음해서 이걸 어떻게 돌려막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그걸 또 하고 싶어지는 바람에 그 녹음 다 하고 나니까 지금 또 저녁이 온 거예요. 저녁이 오면 또 저녁에 할 일이 있는데도 거기에 또 내 할 일을 추가하면서, 그래서 원래는 오늘 편집하기 전에 끝내놨어야 하는 일이 있는데 내일까지 완성해야 되는 게 있어서 원래 그랬어야 하는 일이 있는데 뭐 다 엇보예요. 엇보여가지고 지금 요거 자정까지 비욘세 올리고 나면 이제 새벽부터 원래 낮에 했어야 되는 일을 한다. 내일 시간이 있거든요. 굳이 왜 이렇게 하고 사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내일 이제 짐송님 만나기로 했는데 짐송님 만나서 요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는 왜 그럴까? 이게 미루려면 미룰 수 있는데 왜 다음 날로 미뤄도 되는 거를 지금 하느라고 스스로 불러온 재앙을 만드는 거는 왜 그럴까? 이런 얘기를 내일 한번 짐송님 만나가지고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송님도 오랜만에 만나는데 제가 어제 이제 오랜만에 혜영 언니랑 쉐리 언니를 만나가지고 밥을 먹었거든요. 여러분 다들 왜 이렇게 혜영 언니, 쉐리 언니가 조용하지라고 느꼈겠지만 한국에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에 좀 오래 있다 와가지고, 그래서 그 사이에 저는 또 소녀님 집에서 통근을 하고 그랬어가지고 다들 그냥 너무 정신없고 했었던 게 딱 겹쳐서 이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담비도 만나고 정원이도 삼봉을 하고 그러면서 반갑게 식사도 하고 이제 그러고 왔고요. 정원이는 역시나 또 너무너무 티나게 쉐리 언니를 좋아해가지고 거의 뭐 막 난리 났어요. 제가 귀가할 때보다 더 신이 나서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모두의 상봉이 이제 얼마 전에 있었다. 요즘은 좀 반가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스페인 책방 팟캐스트를 하잖아요. 저희 오프닝 음악 만들어주신 다미안 님이랑 스페인 책방 사장님인 에반 님이 두 분이서 하는 팟캐스트인데, 비욘세가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스페인 책방 라디오라는 이름으로 5층인데 603호라는 부제를 달고 팟캐스트를 시작했는데 그게 벌써 200회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책방에서 공개 방송을 하게 돼서 소수정예 공개 방송을 하게 돼가지고 거기 또 정원이랑 같이 자리를 또 빛냈고요.
얼마 전이 한 2주? 2주 정도 전에 올라왔으니까 여러분 스페인 책방 라디오 가서 보시면은 분위기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스페인 책방도 비욘세랑 똑같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결방 없이 달려오고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다 싶어서 축하를 비욘세에서도 또 해드리고 싶어요. 비욘세도 이제 200 한 40회를 달려가나요? 좀 있으면 250회 막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서 시간이 진짜 빠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비욘세를 뭐 어쩌다가 하게 됐냐 했을 때는 코로나 때 그냥 심심해가지고 하기 시작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는 코로나 자체가 한창 막 미친 듯이 그야말로 창궐할 때가 2019년 말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2020년 초에 시작을 했는데 내년에 벌써 5주년이 된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코로나가 벌써 5, 6년 전 일이라는 게 너무 굉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오래됐구나 하는 생각이 좀 새삼 들었고, 최근에 코로나에 재감염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 보면서 또 느꼈던 게, 제가 또 코로나에 걸린 적이 없는 최후의 인류 아니겠습니까? 물론 걸렸다가 증상이 없어서 뭐 스킵된 건지 뭔지 모르지만 그동안 뭐 큰 뭐 고열 뭐 이런 거 없이 코로나 없이 잘 지나가가지고 한 번 막 열라고 해서 코로나 검사도 하고 신속항원이랑 막 난리 버거지를 부렸는데 결국은 코로나가 아니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재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조심하라는 말씀 드리면서 나는 걸린 적이 없다 하는 자랑을 또 괜히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 가지 반가운 모임들을 좀 다녔고요. 부산 갔을 때도 좀 반가운 만남도 있었고, 최근에 그 만든 콘텐츠 자체가 저희 조카 목소리가 들어가요, 거기에. 그래서 귀여운 아가들 목소리가 들어가서 이 일을 하면서 부산도 갔다 오고, 그리고 언님네 집에도 갔다 와서 조카도 만나고 소냐님도 만나고 거기 좀 지내다 오고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초등학교가 방학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방학을 하면 다들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성남시에 살고 있는 우리 조카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 구경을 하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 구경? 서울 구경을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초등학교 조카가 또 이걸 준비를 해온 거예요. 나름대로 요즘은 이제 검색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기 때문에 검색을 막 하더니 서울시 제기동에 그런 약 파는 데가 많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런 한약 재료를 파는 데가 많잖아요. 제기동에 약 파는 데가 많다니. 잘못 들으시면은 또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데, 또 용산구기 때문에 약간 여러 가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좀 살짝 있는데, 어쨌든 제기동에 약재상이 많아서 거기에서 그런 박물관이라 그래야 되나? 어떤 기념관 같은 게 있대요. 거기를 조카가 가고 싶다고 막 스터디를 해와가지고 거기를 데려다 줬는데, 저는 이제 들어가지는 않고, 저도 이제 일이 바쁘니까 들어가지는 않고 나와서 보기만 봤는데, 세상에 거기에 그 여러 가지 한약재들이 진열이 쫙 돼 있고 엄청 잘 해놨더라고요. 이게 아마 거기 주민센터 주차장 있는 쪽에 건물이 있었나?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 제기동의 한의학 박물관? 뭐 그런 거였는데, 가니까 그런 허준 옷을 입고 애기들이 허준 옷을 갈아입고 거기서 체험도 좀 할 수 있고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고 해가지고 서울 시내에 그런 데가 있다는 걸 저는 몰랐거든요. 다들 그때 한번 되게 재밌게 갔다 와가지고, 그러고 이제 어디를 갈까 해서, 그래도 또 나름대로 이모가 남산 근처에 해방촌에 사니까 이런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남산이 잘 보이는, 그리고 밤이 되면은 아예 그 카페 안에 있는 포스 기계까지 다 끄고 쇼케이스 조명까지 끄고 야경을 보여주는 그런 카페가 있어요, 남산 근처에. 거기를 이제 저희 언님이랑 저희 조카 1호랑 이렇게 데려갔어요. 그때 방학이어서 조카 1호는 저희 집 쪽으로 오고 조카 2호는 소냐님네 집으로 와서 하도 요즘에 이제 둘이 투다투다 싸운 일이 많은데, 찢어놓으니까 어찌나 둘 다 서로서로 잘 지내는지 한번 해방촌 견학 비슷하게 조카 1호가 온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허준 체험도 하고 남산도 보고, 그러고 나서 제가 자주 가는 또 술집들을 또 데리고 갔어. 그래서 항상 저 자주 얘기하는 해방촌 신흥시장 안에 있는 노가리 공장이라고, 거기에 그 스낵면 라면 땅이랑
뭐 김 이런 게 있잖아요. 원래 거기는 콜라도 없고 뭐 물도 없고 그래가지고 애기들이 오더라도 별로 그렇게 막 먹을 게 많지가 않은데, 근데 그 와중에 거기서 또 저희 조카 1호가 스낵면 구운 거를 한번 먹어보고, 정말 요리 프로 같은 데 보면은 너무 맛있으면 배경이 막 바뀌고 음악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느낌의 표정으로 애가 환장을 하고 먹어갖고, 거기서도 맛있게 먹고, 그리고 제가 자주 가는 그 술집에서도 그 어린이용 주스 같은 걸로 해가지고 사장님이 칵테일을, 괜히 이름만 칵테일인 사실 무알콜 칵테일조차 아닌 그런 어린이용 약간 믹스된 음료 같은 걸 만들어 주셨어요. 난생 처음 이제 어른들 가는 막 바 같은 데 와서 그런 걸 체험해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뜻깊은 방학을 또 보냈고,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같이 뭐 배달 음식도 시켜가지고 먹고, 그러면서 저랑 언님이랑 조카 1호랑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그게 되게 재밌었는지 또 나중에 조카 2호랑 저희 형부랑 다 같이 한번 와가지고 저희 집 근처에 경리단길에다가 아예 에어비앤비를 빌려가지고 진짜 서울 관광을 하고 갔어요. 중간에 일정이 될 때는 같이 동행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지냈는데, 그거를 한번 겪고 나니까 아, 이게 서울이, 특히 제가 사는 동네가 누군가한테는 이런 정말 굉장한 관광지이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너무 맨날 너무 사는 거에 이렇게 찌들어가지고 투덜투덜 하면서 지냈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오랜만에 관광객으로서의 어떤 저희 가족들을 한번 만나가지고 그것도 좀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개학을 해가지고 학교로 다들 이제 돌아갔는데, 이게 보통 옛날에는 방학 때 이모네 가거나 고모네 가거나 하면은 그게 약간 뭐 시골까지는 아니지만 뭐 거기 가서 막 진수성찬 차려주고 그런 좀 따뜻한 느낌이 있는데, 아, 이모가 비혼이고 1인 가구고 혼자 살고 요리를 집에서 한다거나 하는 게 별로 이 이모의 스페셜티가 아닌 경우에는 그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이런 방문도 되게 좀 색다르게 가능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손님을 다 치르고 나니까. 저는 그럼 다음에는 또 애들 방학이 오면은 뭐를 해야 되지? 이런 걸 좀 알아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어릴 때 제가 이모네, 고모네, 뭐 할머니네, 할아버지네 갔던 생각도 들면서 다음 겨울방학 때는 뭘 해야 이 아가들이 좀 즐거울 것인가. 그리고 어쨌든 저는 누가 오든 간에 정원이랑 같이 동행하는 거는 디폴트이기 때문에 어린이랑 강아지랑 같이 갈 만한 재미있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추석 때는 아마 제가 일 때문에 되게 좀 정신이 없을 예정이고, 그리고 추석 때는 이제 저희는 이제 식사만 바깥에서 하는 걸로, 이제 제사랑 이런 거는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번 추석 때는 또 뭐 할 것인가와 다음 방학 때는 뭐 할 것인가. 약간 보통 전통적인 이모네 고모네 갈 때는 좀 정해져 있잖아요. 애들 오면은 막 무슨 갈비찜이라도 해서 뭐를 해서 주고, 뭐 근처에 계곡이라도 가고 약간 이런 걸 했던 것 같은데, 2024년에 혼자 살고 결혼하지 않고 해방촌에 사는 이모는 겨울에 뭘 해야 될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그 후기 올라온 거를 이메일로 받은 것만 지금까지는 계속 올려드렸었는데, 팟빵 댓글이랑 요런 데서 올라왔던 거를 그 안 읽어드린 지가 좀 꽤 된 것 같아서 오랜만에 이렇게 시간이 난 김에 그것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광고를 이쯤에서 한번 듣고 올까요? 비욘세 팟캐스트를 가장 빠르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닷컴입니다. 비욘세 티셔츠, 공식 맥주잔 같은 공식 굿즈부터 책 미루리라 오늘 헤어졌다, 난 슬플 땐 봉춤을 춰도 묶음 배송으로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비욘세와 함께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음원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혹은 그 밖에 새로운 제휴 아이디어도 비욘세닷컴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음에 든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1,000원부터 자유롭게 셀프 청취료로 응원해주세요. 팟캐스트 비욘세를 건강하게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024년을 맞아 더 쓰기 편리해진 사연 보내기 게시판을 통해 각종 사연과 여러분의 근황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오늘도 더불어 혼자 살아요.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 저번 주에 238회 비혼 친구들끼리 함께 살 수 있을까에 저희 후무스 나왔잖아요. 다들 되게 재미있어 하셔가지고 저도 되게 반가웠고, 후무스랑 같이 약간 직장인 비혼의 이야기 같은 것들도 앞으로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즐겁게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원님이 나오셔서 237회에 죽음과 마주 앉은 엄마 곁에서라는 제목으로 에피소드가 올라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들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혹시 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해드리자면, 강원님 어머니께서 2021년에 이제 폐암 선고를 받으시고, 이제 그러고 나서 죽음을 마주한 엄마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 어떤 그런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과, 그리고 그런 팁은 아니지만 지금 겪고 있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해주셨는데 다들 좀 의미 있었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요.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팟빵 통해서 애프리콧 112님께서 10년 전 사랑하는 할머니를 폐암으로 떠나보냈을 때가 생각났어요. 폐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면 충격받으실까봐 저희 가족들은 할머니께 병명을 숨겼었는데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날부터 제 머릿속에는 본인의 병명을 알고 계셨다면 할머니도 떠날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가득했어요. 끝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본인이 큰 병에 걸린 게 틀림없을 거라고, 무슨 병인지는 몰라도 너희들이 고생이 많다고 고맙다고 말씀하시던 할머니 모습이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인지 할머니를 생각할 때면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어요. 투병 생활 중에 기차 타고 바닷가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흔하고 쉬운 일을 한번 못 해드렸네요. 혹시나 감기 걸릴까, 컨디션이 악화될까 이런저런 걱정에 무조건 안 된다고만 했던 게 너무 죄스럽고 미안해요. 이번 편 들으면서 오히려 할머니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서로 보낼 준비를 충분히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네요. 그래도 죽음 앞에서는 담담할 수 없었겠지만요. 출근길에 들으면서 가다가 오랜만에 할머니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늘 한번 보고 잘 지내고 있지? 하면서 안부도 물었네요.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소냐님 아는 분이었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으신 상태인데,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본인한테는 말하지 않고, 근데 지인들한테는 이제 배우자분이 얘기를 해서 인사라도 좀 서로서로 하시면 좋겠다. 한번 병문안 오셔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혹시 본인이 겪어야 되는 일이랄까? 다가오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 알면 너무 마음이 무너져서 그것 때문에 지금 남은 시간조차도 갑자기 단축하게 될까봐 당사자한테는 얘기를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래도 그거는 아니지 않아? 본인한테는 당연히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정말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근데 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사자가 그런 결정을 한 데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직도 뭐가 정답이었을까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만약에 아파서 그렇게 시한부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무조건 얘기를 해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네가 뭔데 그거를 결정하냐라고 하지만, 그거를 말하지 않을 결정을 할 권리가 나한테 있나? 그거는 그냥 가족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제 병적인 거를 누군가가 제가 직접 듣기도 전에 제3자가 들을 일이 있을 정도로 저를 돌볼 사람이 누굴지는 잘 모르겠지만, 큰 이변이 없다면 저는 그냥 제가 들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의료진한테. 저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원래 자기가 어떻게 될지는 본인이 듣는 게 환자의 권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걸 직접 듣지 않고 어쨌든 성인인데 그거를 가족이 먼저 들어서 이야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어떤
남의 인생에 대한 월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아니면은 너무 제 기준으로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나중에는 되게 알고 싶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지만 근데 또 할머니한테 얘기를 못했던 마음도 이해는 할 것 같아서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진짜 이게 날짜 받아놨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어떤 진짜 의지가 사라지는 분들도 있고 그때부터 그거를 너무 이제 깊게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모두가 강호님 어머니 같을 순 없잖아요. 내가 좀 있으면은 그 죽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를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물론 힘들지 않을 리는 없지만 그걸 좀 담담하게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이야기들을 남기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진 않잖아요. 그날 팟캐스트에서 얘기했던 것도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너무 없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골자였는데 아무래도 그런 얘기를 스스로도 나눠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반응이 다를 수는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은 마음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그래도 남은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믿어야죠. 믿는 수밖에 없고. 그래도 할머니는 뭔가 되게 많이 아픈데 말해주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가끔 이제 얘기하거나 생각하셨다면 이제 그거 역시도 가족들이 나름대로 케어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배려라는 거를 눈치채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누군가가 세상에서 갑자기 뭐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는 어쨌든 형체가 보이지 않게 되는 일은 너무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도 방식은 달라도 어디에든 사랑이 있다는 거를 늘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지내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잘 지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늘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댓글 주셔서 저도 괜히 이렇게 한번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 몇 명을 좀 이렇게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네, 댓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230회 흑역사는 흐른다를 짐송님이랑 함께 했는데 요때 남겨주신 댓글을 읽어볼게요. ANIR2M 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정신없이 변화를 겪는 시기를 지나고 있어서 항상 챙겨 듣지 못하지만 지칠 때마다 믿고 들으러 오는 팟캐들 몇 개가 있어요. 조용한 청취자로 지내오다가 어느새 애정하던 팟캐들 중 하나 둘씩 마지막 방송을 하는 것을 보면서 더 적극적으로 잘 듣고 있다고 표현을 해야겠다고 느낍니다. 요즘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과부하에 걸려 몸도 아프고 기력이 없어 오늘 누워있기만 했는데 비욘세를 연이어 듣고 있으니 괜찮은 시간이었어요. 그래, 나는 이렇게 쉬고 싶었지 싶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맞아요. 저도 이제 너무 다들 지치고 힘들다고 해서 큰일도 없어지고 뭐 영노자도 좀 더 건강하게 지속하기 위해서 이제 5주에 한 번씩 이제 쉬는 시간을 갖는 시스템을 갖게 됐는데 저도 생각해보면은 나 이 팟캐스트 너무 좋아해 라고 많이 전폭적으로 응원을 해보거나 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나 싶어서 저도 요때 요 비슷한 시기에 여기저기 막 글도 올리고 했었던 것 같아요. 다들 너무 고맙다, 너무 재미있게 듣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남겨줬던 것 같고 정작 비욘세는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에피소드가 나가고 있는데도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비욘세도 조금 더 응원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써주신 댓글인 것 같아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근데 사실 그냥 비욘세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장담할 수는 없지만 굳이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비욘세가 막 없어진다거나 막 길게 쉬게 된다거나 하지는 않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사실 지금 이것도 게스트랑 하기로 했는데 그게 없어지면 다른 게스트를 막 급하게 불러도 되는데 그리고 예전에는 막 그렇게 했었던 때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또 다른 본업이 바빠지고 정신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비욘세는 늘 얘기하지만 지속하는 거에 항상 제일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응원을 해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랑 같이 뭐 그렇지 않다고 해서 막 너무 힘들거나 막 너무 못하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서 너무 많이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어요. 사실 얼마 전에 막 공항에서 녹음했던 것도 그런 시도들 중에 하나였었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은 막 너무 매일매일 새로운 아이템을 찾자 이렇게 하지 않고도 즐겁게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근데 또 의외로 좀 신기한 게, 나오는 게스트마다 좋아하는 분들이 다 다르시고, 그리고 게스트 없이 이렇게 하는 방송을 좋아해 주신다는 얘기는 따로 또 되게 많이 주셔가지고, 그런 게 용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막 약간이라도 톤이 바뀌면은 더 이상 이거를 안 들을지도 몰라, 이제 이런 걱정을 한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비욘세는 이게 좀 특이한 특성이기는 한데, 비욘세도 그렇고 저는 영혼의 노숙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1인 창작자 콘텐츠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지치지만 않으면은 어쨌든 종방과 결방은 안 할 수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 지점을 좀 감사해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오는 뭐 광고도 있고, 뭐 사연 같은 것도 모집을 하면 방송에 지장 없을 만큼은 늘 여러분들 보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크게 뭐 큰 위기 이런 것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신나게 그냥 달려보겠다 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233회 사연 많은 각자의 여름, 이 회차를 들으시고 반려동물 잃어버리면 머리가 새하얘질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자세히 알려주셔서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사람과 연결되고 연대하는 혼세님 모습이 멋집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반려동물 잃어버리고 나면은 뭐 어떤 거를 하면 도움이 되는지를 그동안에 뭐 봉사나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이야기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용산구에 그 고등어 고양이 난이라는 고양이 잃어버려가지고, 이분도 1인 가구로 혼자 사시는 여성분이 잃어버리셔서 전단지를 보다가 되게 실종된 지 오래됐는데도 포기도 안 하시고 열심히 찾으시는구나 해서 저도 관련된 거를 비욘세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그 사이에 있었던 진짜 황당한 얘기 해드릴까요? 전단지를 이제 붙이잖아요. 아이를 찾으면 수거하겠다 해가지고 전단지를 붙이잖아요. 근데 그 전단지를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 거리가 지저분해지게는 하지 말아달라라든지 그런 거는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한 장에 얼마 해서 과태료를 먹인 거예요, 용산구에서. 그래서 처음에 과태료 먹이고 나서 이제 2차가 되면은 장당 얼마가 되고, 나중에 장당 만 얼마 막 이렇게가 돼서, 나중에는 이게 계속 길어지면 용산구에서 이 전단지를 붙인 반려동물 보호자분을 고발하겠다까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오마이뉴스에서도 기사화가 많이 됐고 해가지고, 뭐 용산구 고양이 난이, 뭐 용산구 전단지 과태료 뭐 이렇게 찾으면은 아마 뉴스로도 보실 수 있을 텐데, 근데 사실 강아지나 고양이를 잃어버리면 당근마켓 동네 생활이랑 오프라인 전단지 두 개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걸로 거의 대부분의 강아지 고양이를 찾는단 말이에요. 특히 전단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실종된 아동을 찾는 전단지는 불법이 아닌데, 실종된 고양이나 강아지를 찾는 전단지는 불법이어서 이걸 다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아무리 그게 누적됐다 해도 과태료 처분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용산구에서 이번에 굉장히 좀 그거를 좀 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문제가 많이 됐고, 그리고 저번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아이가 사고라도 났을 때 구청 청소과에서 로드킬 당한 고양이 강아지들을 그 마이크로칩? 몸 안에 칩이 이식이 돼 있어서 원래는 그걸 삑 찍으면은 보호자 전화번호가 떠서 장례라도 치러줄 수 있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 등록을 하는 거는 반려동물 실종이나 이런 거를 다 같이 조금 방지하자는 취지도 어쨌든 있는 것이고, 반려동물도 가족이라는 취지를 이해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막상 애들을 잃어버리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럼 전단지를 어떤 부착할 수 있는 스팟이 따로 있다거나 뭐 그런 뭐 도장이라도 받아가지고 돈을 내더라도, 구에다가 돈을 내더라도 허가받은 전단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근데 그런 것도 없다고 하고 전혀 전달을 안 해주는데, 전단지를 붙인 거는 또 이제 과태료 처분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정말 못 찾거든요. 그리고 특히 강아지 찾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지만,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길에 혼자 돌아다닌다고 사람들이 막 신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단 같은 게 있어서 이 동네에 고양이가 보이면 눈여겨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진짜 고양이 잃어버리신 분들은 거의 다 전단지로 찾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그렇게 완전 말 그대로 이게 발이 묶여서, 요거는
좀 소문이 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아마 국회 청원이랑 이런 데도 다 올려놓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겸사겸사 했었던 얘기들이어서 혹시나 또 지금은 아이들이 집에 잘 있지만 또 나중에 친구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동네 사람도 도와줄 수 있으니까 이런 지침들은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내용의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캥 작가님의 근황을 듣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라셨습니다. 결혼 그리고 임신 출산 쓰리콤보를 호다다닥 이제 퀘스트를 해내셔가지고 캥 작가님 순산하셨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굉장히 순산하셨고요.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아기도 세상에 나와가지고 저도 얼마 안 돼서 바로 사진도 받고 동영상도 받고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 역시나 또 이제 육아 지옥에 빠지셔가지고 요즘 좀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지만은 어쨌든 그 킹 작가님도 그리고 킹 작가님의 심쿵이도 다들 너무 건강하다고 합니다. 걱정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셀럽맨님이랑 같이 했던 너 팟캐스트 언제까지 할 건데 굉장한 제목을 썼잖아. 그런 게 있었는데 요거를 들으시고 어텀브리즈님이 남겨주셨던 후기입니다. 감사함은 제때 표현해야 하는 것인데 매번 챙겨 듣기만 하고 감사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희 금요일 아침과 일요일 밤을 책임지는 비욘세와 영노자는 제게 정말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새 콘텐츠에 대한 부담감과 매너리즘, 때로는 일상을 업데이트하는 것에 있어 차마 헤아리지 못한 힘듦이 있으시겠지만 청취자 입장에서는 사실 올려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니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모두 환영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지나치게 스스로를 검열하지 않아도 너무 청취자를 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 괄호 열고 감히 제가 한 번쯤 해드리고 싶었어요. 앞으로는 자주 댓글 남겨서 마음을 전할게요. 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때가 아마 큰인력 마지막 공개방송 갔다 와서 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느낌으로 얘기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행히 저도 그렇고 그 맨님도 그렇고 다시 이제 사실 다시라고 하기에는 그냥 뭐 늘 달리고 있는데요. 그냥 뭔가 미친 듯이 전력 질주하는 느낌보다는 항상 인터벌로 달리는 느낌으로 설렁설렁 잘 하고 있어가지고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되고 앞으로도 편안한 마음으로 계속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구 한일전 갔다 온 보이스로그 들으시고 걷는다고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모든 스포츠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비욘세님이 말씀하시는 배구가 정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경기를 보자 결심하고 검색을 했는데 아니 이런 지금은 시즌이 아니구나. 아니 게다가 김연경 선수는 은퇴를 하는구나. 아니 맙소사 6월 초의 경기는 특별한 만큼 가격이 엄청나구나 하며 10월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 그 뉴비이시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 잘못된 정보들이 있어가지고 정정을 해드립니다. 김연경 선수는 국가대표에서만 은퇴를 했고 흥국생명에서 아무 문제 없이 정말 늘 그렇듯이 최상위 폼으로 잘 뛰고 계시고요. 김수지 선수, 양효진 선수 다 국가대표 은퇴를 하셨지만 국가대표를 이 세 분이 너무 벽처럼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후배들한테 세대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배구를 좀 더 양성하자 이런 느낌으로 국가대표에서는 이제 은퇴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V리그에서는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양효진 선수 그리고 흥국생명의 김수지, 김연경 선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IBK 기업은행의 김희진 선수까지 다 코트에 있으니까요. 저희 10월쯤이 되면은 이제 리그 개막을 하는데 그때 또 봐주시면 좋겠고 10월 전에 이번에는 9월이에요. 조금 약간 촉박하게 하기는 하는데 코보컵이라고 한국인 선수들 위주로만 같이 경기하는 작은 그런 한 2, 3주 정도에 끝나는 리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재밌으니까 찾아보시고 만약에 정규 리그부터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중계도 많이 있으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월 초 경기는 이제 특별한 그 가격이 엄청나구나 하셨는데 요게 아마 김연경 선수 국가대표 은퇴 경기 이벤트 경기였었던 것 같은데 나머지는 그렇지 않고요. 뭐 영화관 보는 정도의 어떤 가격으로 물론 좌석에 따라 다르지만 보실 수 있고 수도권이 아닌 경우에는 그거보다 좀 더 저렴한 티켓들도 있어서 약간 배구를 끼고 국내 여행을 하시는 것도 저는 너무너무 추천이에요. 보시면서 이제 돌잡이를 또 하셔야죠. 이 중에서 누구를 고를 것인가.
왜냐면은 배구 팬들의 특이한 점은 자기네 편만 응원하지 않거든요. 좋아하는 팀이 3-4개 있어가지고. 근데 소문에는 이번에 그걸 배려하지 않고 1인당 한 팀 멤버십만 구매할 수 있다라는 흉흉한 얘기가 돌아가지고 이 무슨 배구 팬의 특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정책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배구장으로 오세요. 배구장에서 만나서 같이 인사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댓글을 다 소개하기는 그렇고 요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씩 이렇게 댓글 소개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보니까 메일로 하면은 너무 대단한 얘기를 길게 써야 될 것 같다는 또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오늘은 팟빵 댓글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나중에는 애플 팟캐스트나 뭐 스포티파이도 댓글 기능이 있죠? 코멘트를 보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스포티파이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 뭐 요런 데에서 많이 댓글 같은 것도 차차작 보고 한 번씩 이제 주기적으로 혼방을 원래부터 몇 년 전부터 이제 거의 뭐 1, 2년 되지 않았네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건 중대한 얘기는 아닌데 얼마 전에 제가 넷플릭스의 팝스타 아카데미를 보다가 거기에서 어떤 연습생이 막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약간 우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너무 좀 힘들어가지고 뭐 포메이션 변경도 있고 뭐 탈락하는 친구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여러모로 힘들어가지고 이제 연습하다가 감정을 주체 못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 멘토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트레이닝 하는 거여가지고 아마 미국인일 확률이 높은 선생님이 그 연습생한테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막 우니까 울어 내가 같이 울어줄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독하게 말을 안 하고 그래서 울어도 된다 괜찮아 내가 같이 울어줄게 그러면서 그치만 누군가가 이걸 해낼 수 있다면 그거는 바로 너야 네가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저도 후배가 선배들보다 많고 그리고 저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그렇고 친구들이 뭔가 힘든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그동안 수고했어, 뭐 토닥토닥, 뭐 고생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이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야 이거는 가야지, 이겨내야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중에서 어떤 거를 해야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시점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걸 보고서 뭔가 이게 뇌리에 빡 박혀가지고 되게 좋은 문장이다. 나중에 청취자분들이랑 나눠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괜히 마무리할 때쯤에 한번 얘기해보게 됐어요. 그냥 울 땐 울고 같이 울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 울고 하지만 누군가가 이걸 해낼 수 있다면 그거는 바로 나야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 꼭 일이든 어떤 끊어내야 되는 관계든 뭐든 간에 한번 진짜 힘들 때 마음에 새겨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것도 오늘 혼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젠가 그저께 보다가 이거 비욘세에서 말해야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비욘세가 뭐 콘텐츠 리뷰 같은 거를 자주 하진 않지만 가끔 보다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는 문장이 있으면 그거를 같이 공유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늘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콘텐츠의 운 그리고 그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문장이 왜 이 시기에 나한테 왔을까 이런 거에 좀 그런 샤머니즘적으로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어서 그거를 같이 이야기해도 참 좋겠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한 주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는 잠 잘 드는 방법을 가지고 한번 다시 얘기 나눌 준비를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좀 있으면 저녁 먹을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식사 안 하신 분들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늘도 평온하게 입면 잘하시고 진입할 때 잘 주무시고 중간에 깨지 않고 좀 편안하게 잘 자서 다음날 상쾌하게 반짝 눈 뜰 수 있는 날들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의 최대 미션이어가지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마지막 인사로 남겨드렸어요.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너무 수고하셨고 다음 주도 수고하시기 바라면서 여러분 혼자 사세요.